네, 제가 원래 조금 강심장이라서 강의 때 잘 안 떠는데 오늘은 엄청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투리도 엄청 심할 것 같고 그렇지만 잘 들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뉴스킨 학교로 오세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제목이 바뀌어도 내용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저는 사실 전문적인 어떤 것들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한 사람은 아닌 그냥 애기 키우는 엄마였고 그리고 뉴스킨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 수준에서 제가 어떤 수준으로 이 일을 알아보게 되었고 뉴스킨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편안하게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미나를 들으신다면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가요?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 학교를 다니고 어른이 되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짜 쳇바퀴 도는 삶으로 정말 무언가를 열심히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뭘 향해서 달려가는지는 잘 모르는 삶을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꼭 한번 보니까 이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예. 막 쳇바퀴처럼 도는 그 삶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삶. 브레이크를 밟아지는 그 시간이 인생에 허락되어지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올해는 코로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때 많은 분들 중에 또 여전히 변함없이 잘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가 잘 이렇게 쳇바퀴 고르든 열심히 살아갔던 그 삶에서 뭔가 브레이크가 밟혀진 삶이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브레이크 밟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깝게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인생에 브레이크 걸리는 타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 아빠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열심히 사시던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고 그런데 너무 젊은 시절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면서 뇌수술을 2번 하시고 그러면서 중환자실에 3년 있으시면서 또 그렇게 지금까지 어떤 정상적인 어떤 직장을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시고 그냥 몸조리 하시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아빠의 그 40대 초반대 그 시간이 멈춰버린 그 시간을 보면서 진짜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순간이 올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희 엄마는 지금의 저의 나이셨고요. 결혼을 일찍 하셔서 중학교 2학년, 1학년이 있는 남매를 키우는 엄마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아픈 병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엄마를 통해서 저희를 이렇게 키우시고 하면서 진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엄마를 보면서도 엄마의 인생도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뭔가 비참하다, 힘들다라고 느껴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쓰러질 그 무렵에 이렇게 나라에서도 국가 부도가 일어났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시간들이 근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땐 또 브레이크가 걸린 시간이었더라고요. 모두가 열심히 살고 있었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일어난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게 되고 또 사업을 망하게 되면서 많은 인생이 바뀌신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또 역으로 2009년도에 미국에서는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 은행에 있으신 분들이 실직을 당하게 되었고 정말 큰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다행히 저희 나라는 그렇게 같이 휘청거릴 만큼 크게 느끼지 못한 시간이었지만 저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는 또 엄청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수입을 하던 나라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진짜 많은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인해서 이때까지는 개인이 아니면 한 나라가
아니면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선진국이 하지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인생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정말 중대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밍 때도 이렇게 불황인 상태에서도 쿠팡이나 줌과 같은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흥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힘들어야 될 이 시기에 그런데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왜 일어났는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 인생에도 생각지도 못한 어떤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아빠, 엄마의 그런 그 아픔 속에서 10대, 20대 굉장히 가난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02 학번이고 빠른 84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돈 1,000원이 없어서 밥을 굶은 적도 있고, 이 1,000원으로 아니면은 내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을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게 정말 1,000원이 없어서 늘 밥을 먹어야 하나? 아니면 이 돈으로 그냥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 하나? 아니면 밥을 먹고 집까지 걸어가야 하나? 라는 고민을 했던 대학생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렇게 20대를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너무 감사하게 멋진 남편을 만나면서 또 제 인생에는 또 좋은 시간들이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남편을 만나서 제 고향은 대구였고 대구에서 이제 울산으로 시집을 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내일은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가 제 인생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아이를 낳으면서 진짜 좋은 엄마 되고 싶다, 좋은 아빠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저희 부부는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1명, 2명 아기를 놓으면서 언젠가 또 이런 브레이크 타임이 제 인생에도 오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현대중공업을 다니고 있었고 그때 시절만 해도 진짜 많이 IMF도 없었던 현대중공업이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시집 잘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조선 쪽에 많은 어려움들, 불황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황이 곧 끝나, 이 시기만 잘 지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다시 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99%였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잘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냥 저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시절에 정말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고 그러면서 어쩌면 책에는 그런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육아서를 읽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점 책의 양이 늘면서 급기야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두꺼운 경제책까지 읽게 되었거든요. 최윤식 박사님이라는 미래학자분께서 쓰신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조선산업은 이제 앞으로 반토막이 나게 될 것이고 상당한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99%의 사람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고 전문가인 한 분이신 이분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할까 고민을 했지만 저는 이 전문가의 말을 믿기로 하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 남편이 30살부터 59세까지 열심히 이곳에서 일하면 30년 동안 일을 하고요. 이 일을 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하면서 저희는 진짜 이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우리가 앞으로 100세까지만 산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하지 못할 때 60살에서부터 100세까지 40년 동안 우리한테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 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약 12억이 나오더라고요. 이 12억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30년 동안에 매일매일 준비해야 된다면 우리는 얼마를 저축해야 될까?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약 333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쓸 걸 다 쓰면서도 저축을 333만 원을 해야지 60세부터 100세까지 일하지 못할 때 이 돈을 쓰면서 견딜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물가 상승률도 배제한 거고요. 최소 아끼고 아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측정된 금액이거든요. 혹시 매달 333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진짜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는 답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33만 원도 저축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워렌 버핏의 말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저희 부모님의 어떤 그런 멈춰진 시간 속에서 제가 가난을 경험해야 했지만 너무 감사한 건 제가 60세 이후의 삶을 젊었을 때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10대 때 뭔가 일을 하지 못할 때, 아무도 나를 일을 시켜주지 못할 때,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난 젊지만 아프지도 않았지만 일하지 못했을 때 그 가난을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어쩌면 내가 60살 때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서 건강을 잃고 더 이상 나를 쓸어주지 않고 일할 수도 없는 그 시절을 견뎌야 하는 그 40년을 어쩌면 조금은 맛보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이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월세 같은 거.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다니는 중공업은 한 달에 한 명 정도 사람이 죽더라고요. 매일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참 신기한 거는 뉴스에 그게 보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뉴스에서 사고로 떨어져서 찧어서 터져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울산의 그 동구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와이프들이 오늘 우리 남편이 잘 갔다 와라고 얘기했을 때 저녁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일하는 저희 남편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저기를 꼭 30년 동안 일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빨리 빼내주고 싶다. 빨리 일하지 않을 때도 들어온 돈이 준비되어져서 정말 생명을 걸고 일하지 않는 안전한 삶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시 그런 힘든 시간을 내가 보냈던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월세 같은 돈, 일하지 못할 때 들어오는 돈, 네, 그런 돈이 저한테 정말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용어가 권리소득이라는 거를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관심 있던 그 돈은 일하지 못할 때 들어오는 그 돈은 권리소득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권리소득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몇 억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나 아니면 어떤 집을 소유해서 그거를 월세로 줘서 월세 같은 돈을 받거나 아니면 박진영처럼 작곡을 해서 그런 음원의 소득을 받거나 아니면 이지성 작가처럼 진짜 멋진 책을 인쇄소득을 받거나 아니면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로열티 같은 사업을 받거나 이런 종류의 돈들이 일하지 못할 때 들어온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감사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벌 수 있을까? 나한테. 그런데 이런 돈들은 사실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돈을 가난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이런 돈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운명적으로 남편의 친구 집에 정말 허름하게 꽂혀있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 책을 빌려오게 되었고 그날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 현금흐름 4분면이라는 걸 풀어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직업을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월급을 받는 직장인, 그리고 자기를 고용한 사업, 자영업자, 그리고 이건희 사장과 같은 사업가,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의 95%는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의 사람만이 사업과 투자가 영역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전 세계 돈은 왼쪽 4분면 쪽에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에는 5%가 그리고 사업과 투자가에는 95%가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돈보다 안정성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꼬박꼬박 주는 돈을 원하고 자영업자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고 나가는 어떤 독립성인 걸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사장이지만 치킨집 사장님과 이건희 사장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의 어떤 시간을 그곳에 투자하지 않아도 돈이 벌려지는 곳이라면 B사분면이고 만약에 자기가 출근하지 않고 셧다운을 열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형태라면 S사분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 다 사장님이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돼 있고 그것에 대한 시간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또 많은 자기의 어떤 스펙을 쌓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24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사람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생활하는 가운데 필요한 시간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한 만큼 그리고 내 시간을 투자한 만큼만 돈을 벌 수 있는 왼쪽 사분면 쪽에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의 부동산으로 억만장자가 되신 이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줄게. 직장 다니고 자영업자지만 돈이 없어도 어떤 자금력이 없어도 비사부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진짜 두 눈이 반짝 띄어졌었거든요. 그게 뭘까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신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받은 게 아니고 책을 읽다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알게 되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진짜 그 일반 생산자가 총판 도매송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가던 것이 이제 2000년대에서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진짜 많은 기업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면서 세탁기, 냉장고 이런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는 작은 냉장고가 있었고 거기에서 쟁여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사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에서 물건을 샀다면 근데 이제는 대형 할인마트나 어떤 홈쇼핑에서 대량으로 주문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엄청 커져버려요. 그래서 집에 냉장고가 2대가 있고 김치 냉장고까지 있으신 분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더 시대적인 흐름이 흘러가면서 이제 생산자가 이 휴대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똑똑해진 거예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어느 곳엔 더 싼다는 거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산자에서 소비자가 더 많은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서 직거래로 생산자는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하고 또 더 싱싱하고 좋은 제품을 바로 해주는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 유통을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의 기저귀를 주문한다면 뭘 주문할까? 우리 아이의 분유를 주문한다면 뭘 주문할까 고민하면 무조건 전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원료로 더 바로 싼 가격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려면 또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또 이해해야 되더라고요. 결국은 플랫폼이란 건 카카오 택시, 쿠팡, 배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물건을 만들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것을 필요하라 한 고객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앱들을 통해서 서로 공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는 물건을 전혀 만들지 않지만 물건을 만든 회사와 고객을 연결시켜 줬다는 것만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요. 배민도 음식을 만들지 않지만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들과 고객을 연결해 줬다는 것만으로도 이 배민의 자산 가치는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회원이란 거를 자산으로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뉴스캐는 쓰는 모든 사람이 회원이 되는 것, 나의 회원이 되는 것. 그래서 이 회원이 나의 자산이 된다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야지만 집을 통해서 나의 어떤 지분을 통해서 들어지는 권리소득이라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서 정말 자산이 되는 거는 회원이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다시 또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많은 자산의 방법이 있었지만 진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진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제품들을 유통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도 IMF가 터져도 머리는 감아야 되고 이는 닦아야 되고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화장품을 발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소모해야 되는 그 소모품이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통해서 나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저에게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 진짜 좋네. 난 이거 왜 몰랐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주변에 참 많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암땡땡, 애땡땡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딱 심플하게 말하자면은 회원가입을 할 때 돈을 내라고 한다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몇백만 원치의 제품을 너가 사야 돼 라고 어떻게 지정된다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재고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어떤 점포가 꼭 필요해서도 안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점포, 무재고라는 어떤 그런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서도 점포가 있거나 어떤 대량의 물건들을 내려야 한다거나 회원가입할 때 돈을 내고 해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조건들이 생기면 불법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땡땡, 암땡땡 이런 네트워크 회사를 찾아갔거든요. 가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보상이 어떤지 들어보고 제품도 한두 가지 발라보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찾아가던 중에 암땡땡 사업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 비즈니스 스쿨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날 한 분이 생각이 났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신데요. 네, 지금의 저희 스폰 사장님이신 강선영 사장님이시거든요. 강선영 사장님께서 뉴스킨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1년 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의 관계는 같이 책 나눔을 하던 동네 아줌마, 남아도는 아줌마의 친구 사이였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뉴스킨 하라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선영아,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좋은 거래. 앞으로도 비전일 때 너 꼭 해? 하고 저는 잠시 저희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선영 사장님께서 1년 동안 이 뉴스킨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책을 읽고 선영 사장님이 생각났냐면 바로 이 동그라미 되신 분이 선영 사장님이십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아라. 이 책 또한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이 쓰신 책이에요. 너무 웃기죠. 저는 그런데 이분이 썼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었어요.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네트워크 책을 쓰셨다면 자기들이 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했지만 부동산으로 억만장자가 되신 분이 본인은 정말 많은 사업을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재건했지만 내가 되돌아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더라. 보니까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고 정말 자금력이 없고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사업을 추천한다라고 하셨던 그분의 신빙성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회사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육 시스템을 있는 회사로 찾아가라고 한 거예요. 파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에 초점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발전시키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는 네트워크 회사라면 안심해도 좋다는 책에 글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성공에 대한 태도, 어떤 리더십 기술 이런 것들은 리더가 되어가는 교육 사업인데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팔고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리더가 되어야지 되는 일이라는 거. 리더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쫓아가지만 결국은 돈은 누구를 쫓아가냐면 리더를 쫓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리더가 되면 돈이 나를 따라온다.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변화시켜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으라는 게 이 저자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재건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했다. 권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진정으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재건하는 데 주력하는 시스템이 있는 곳. 회사 시스템이나 제품 판매보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라. 이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제 친구인 선영 사장님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랑 늘 늘어진 티를 입고 그냥 평범했던 아줌마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떨어지면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된 이 친구의 변화된 모습은 정말 놀라웠었어요. 뭔가 더 사업가다워지고 뭔가 더 예뻐지고 뭔가 자신 있어 보이는 아줌마 같지 않은 정말 이런 예쁜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모르겠는데 저 친구가 하는 저 일이 진짜 매력 있는 일인가 보다.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있었어? 라고 제가 나름 생각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 순간 정말 선영 사장님 생각났고 저는 그 책을 들고 바로 그날 밤 11시에 선영 사장님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운명같이 선영 사장님 책상에 이 비즈니스 스쿨 책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선영아, 너 이 책 읽어봤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회사 독서 책인데? 이렇게 하더라고. 그 순간 진짜 그냥 운명 같았어요.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어떤 사업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다음날 있는 세미나를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에 초대되면서 뉴스킨 사업이 이렇게 4개의 디비전 마케팅 사업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뉴스킨 스킨케어, 그리고 건강식품 파마넥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어떤 생필품 사업인 빅플래닛, 그리고 너리시더 칠드런이라는 멋진 기부 사업까지 있다는 걸 쌤이랑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뉴욕 증시 상장돼 있고 패종식을 5번 올린 회사라면 이건 내가 알아볼 필요도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혹시 요즘 주식 하시는 분 계신가요? NUS라는 주식을 찾아보시면은 정말 빨리 찾을 수 있으시거든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탄탄한 회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 양심이 꺼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회사 슬로건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 없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게 화장품을 만들었대요. 사람 피부는 해독하는 능력이 없어서 정말 바른 즉시 다 흡수가 되는데 이 슬로건으로 한 번도 소송에 걸리지 않고 있다는 거. 지금 트럼프가 이 미국 대선으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은 정말 소송에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한 번도 광고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렇게 뉴욕 증시까지 상장되어 있고 55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회사라면 정말 많은 광고하는 타 회사 화장품 업계들이 엄청 많이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언제든지 이 화장품을 들고 가서 성분을 분석할 수 있고 허점을 찾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슬로건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 소송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는 건 이게 진짜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생각하는 이 제품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정말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한 제품도 너무 좋지만 다른 곳과 없는 기술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곳에 에이지락이라는 기술력이 있더라고요. 이 에이지락 기술력에 투여된 제품을 먹고 발랐을 때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 바른 시점에서 48분 후부터 12시간 동안 진짜 노화를 관장하는 그 유전자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의 발현을 멈춰줘서 진짜 아침 저녁 12시간 간격으로 세수를 하거나 화장품을 발랐을 때 노화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른 어떤 네트워크 회사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력이라서 굉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는 식품에도 에이지락을 투여했더니 정말 92%나 젊었을 때 유전자를 이게 진짜 믿겨지세요? 이게 정말 믿겨지지 않는데 이게 진짜라면은 이건 진짜 대박인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진짜 입증된, 검증된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품도 좋고 다 좋지만 만약에 돈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 봤을 때 어떤 회사의 매출은 가장 큰 거는 다른 회사지만 사업자에게 가장 많은 커미션을 지급하는 회사는 뉴스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그 어떤 회사보다 가장 많은 커미션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보상은 그거였어요.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 오늘 초대하신 분 통해서 자세하게 보상을 들으시겠지만 저희는 소비자가 받는 쉐어링 보상, 그리고 저희 사업자가 받는 빌드, 그리고 또 저희가 프랜차이즈 하면서 받는 리드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면요. 첫 번째, 사업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항상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늦게 시작했더라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역전할 수 있는 수입이라는 거죠. 빌드 또한 그렇고요. 리드 또한 그래요. 그래서 이 보상을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시면요. 진짜 언제 어디서나 늦게 시작했든 빨리 시작했든 열심히 한 사람이 가장 많은 보상을 가져가는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 눈 뜨셔서 보상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제품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았지만 조금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저의 뉴스킨 하기 전의 모습은 이 얼굴이었거든요. 어떠세요? 아이보다 제 얼굴이 더 스테카 맞죠? 저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저희 첫째 아이를 6살 때까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늘 데리고 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 얼굴에 선크림 하나 바르지 않고 아이의 바디로션 남은 걸로 얼굴을 발라가면서 아이와 함께 그런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촌스러운 모습으로 뉴스킨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아까 약속했잖아요. 진짜 변화시켜주겠다고. 최고의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주겠다고. 그러면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회사 안에 들어왔을 때 회사도 너무 좋고 제품도 너무 좋고 보상도 너무 좋았지만 정말 나를 과연 변화시켜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밑잘 본전이다 한번 해보고 아닌 말지만 라는 마음으로 도전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백만장자가 되겠어, 내가 1,000만 원을 벌겠어, 500만 원을 벌겠어 생각해 본 적 없던 것 같아요.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한 20만 원? 그냥 아예 학원비 정도 내가 좀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거라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뭔가 목표 발표하라 해서 정말 수줍게 목표 발표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외적으로도 변화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화장품이란 거를 샘플이 아닌 돈 주고 발라봤던 것 같아요. 왼쪽 사진은 제가 데모했을 때인데요. 진짜 건조하고 막 이 여드름 자국에다가 진짜 칙칙한 얼굴 그대로였는데, 제가 이렇게 180도 쓰면서 피부가 너무 좋아지게 되었고, 또 다 점점 더 좋아지는 저의 얼굴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도 없던 아줌마가, 늘 애랑 24시간 있던 아줌마가 약속도 잡게 되고, 하루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저의 목표와 꿈은 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그룹에서 인민 포탑, 그리고 MCM, 예스유, 또 그리고 모스트라는 좋은 팀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 갔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만 4년차 꽉 찬 사업자가 되거든요. 제가 처음 모습이랑 굉장히 많이 변했죠. 뉴스킨이 정말 그렇게 평범했던 아기만 키워서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조금씩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뉴스킨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네, 맞아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셨지만 또 몇몇의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책에 다 정답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너무 빨리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내가 적어도 1,000만 원, 100만 원의 어떤 자산소득을 갖겠다. 여러분, 100만 원의 월세 같은 돈이 어떤 자산소득이신 줄 아시죠? 3, 4억짜리 아파트의 월세 소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것도 30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100만 원을 세팅하는데 1, 2년 만에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쉽게 되시는 분도 요즘 너무 많으세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어떤 물건을 팔아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데 맨 처음에 속 틀 수밖에 없죠. 하지만 3개월 해보고 6개월 해보고 1년 해보고 나는 못하는가 봐 하고 다들 너무 빨리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E와 S 사분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와서 배우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는 거지? 내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 돈이 안 벌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수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일을 하려 들지도 않는다는 거죠. 저희는 소비자였을 때나 사업자일 때 보상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래서 사업자가 되기까지 2~3달의 회사에서 안정된 회원들을 구축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때는 소비자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많은 돈들, 큰 돈을 벌 수가 없죠. 하지만은 그런 시간들이 점점 지나면서 진짜 자산소득이 벌려지거든요. 그리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잊기 위한 시간도 내야 된대요. 예전에 잘 나가셨던 본인의 어떤 예전에 그 잡을 생각하시면서 그 어떤 스타일, 그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이것에 그 패턴대로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행착오로 겪게 되죠. 그러면서 갖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과 관점을 잊어버리는 거, 빨리 버리는 거, 그것이 진짜 빨리 변화하고 빨리 성장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사람마다 속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패턴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월급 중독을 끊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처음 사업을 뉴스킨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보시면은 처음 자리 잡기 한 5년, 10년까지는요. 계속 그냥 밑바닥에 물 붓기에 어떤 계속 투자를 하면서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어떤 모든 노력을 투자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쌓아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가운데 이제 결과가 나기 시작하는 게 사업이라는 거죠. 결국은 사업은 내 집을 짓는 거가 똑같은데,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깊이 바닥을 파서 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지 더 높은 빌딩이 세워지는데, 대부분 땅을 조금씩 파다가 집이 언제 세워지는 거야? 하고 바로바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결과가 계속 더 오래 된다면 내 빌딩이, 내 건물이 정말 높게 지을 거구나. 그래서 내 기초 공사를 정말 더 깊숙이 해서 난 정말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짜 이 사업을 꾸준히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건 그거예요. 1등 하는 사람만 인정받고 실수하면 안 되고 실수는 나쁜 거고 바보 같은 거라는 걸 우린 평생 배워왔죠. 그렇게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또 그렇게 항상 1등 해야 되고 잘해야만 한다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왔는데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신기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주도에 가서 500만 장자 김영선 사장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었었어요. 뉴스킨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 성공할 만한 사람이 뉴스킨이란 좋은 도구를 만났을 때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성공할 만한 생각과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뉴스킨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일까요? 물건을 아무리 잘 팔아도요, 절대 백만장자가 저는 100년 안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를 변화해내는 사람, 그래서 자기 안에 그동안 쌓여진 안 좋은 습관들, 게으른 생각들, 나태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쌓아내고 생각과 습관을 성공한 사람처럼 바꿔내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고, 그런 뉴스킨 도구를 만난 사람이 성공을 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훌륭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 거절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법, 거절이나 여타의 어려움을 직면해도 끈기를 잃지 않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성공에 대한 태도, 성공을 위한 옷차림 방법, 두려움과 의심, 자신감 결여의 극복,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극복, 커뮤니케이션 기술, 대인관계 기술, 시간관리 기술, 책임감 기술, 실제적 목표 설정, 재정관리 기술, 투자 기술. 혹시 기존에 다니셨던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적 있으신가요? 저는 도시락을 언제 빨리 까먹을 수 있을지 시간 관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어디에서도 제가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책에도 이렇게 썼네요.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가르쳐주지 않을 영역.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통해 가능하다. 예. 이 성공하는 사람들 저희 주변에 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바라보면서 자라게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성공하는 방법을 저희는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태도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곳이 네트워크 마케팅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 일을 학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다시 삶을 배우는 학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냥 여기서 궁금하시죠? 어떤 교육 시스템을 하는지 매일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또 내가 목표한 것들을 잘 이뤘는지 체크도 하고요. 또 강의 듣고 책 읽고 내가 뭔가를 했던 것들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이런 강의들도 있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제가 봤던 그런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잘 짜여진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씩 사업하면서 진짜 많이 깨달아진 거는 진짜 최고의 교육 시스템은 살아있는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모두가 성공한 사람 없잖아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시간 내셔서 한번 깊숙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진짜 성공하신 분이 이 안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삶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 사업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된다는 걸 증명해 주신 이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이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책도 너무 좋지만 저는 이 책을 꼭 한 번은 사업을 알아보시고 검토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랑 비즈니스 스쿨 책이랑 잘 접목시켜서 정말 쉽고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가르치는 리더들을 토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사를 보면서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닮고 싶다 한 적 있으신가요? 그분이 존경받고 많은 돈을 벌고
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거는 너무나 존경스럽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가정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 어떤 희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렇게는 안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의 삶은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행복해지고 싶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도 개인적으로 다른 공부들을 했지만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면서 자신의 모든 스펙을 내려놓고 뉴스캔 사업을 선택했다면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 뉴스캔 사업을 선택한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들이 정말 잘 선택했다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또 사업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정말 내 자녀가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사업이, 그런 일이, 그런 직장이 어디에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자녀들이 인정하는 리더, 24시간 그 부모님들의 모든 삶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 존경하는 부모님이라면 어떠신가요? 당신이 더 훌륭한 성과를 내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에게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한 제가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뉴스캔 회사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의 모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많은 스폰서 사장님들이 계시지만 참 감사한 또 측근에 계신 이제 스폰서 사장님들이 또 계세요. 2대 스폰서 사장님 정일현 사장님, 또 1대 스폰서 사장님 강선 사장님 계신데, 제가 최근에 어떤 저희 개인적인 부딪힘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고객들과의 어떤 문제나 어떤 제품을 유통하는 부분에서의 고민은 잘 없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언젠가는 잘하게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많이 고뇌하고 갈등하고 힘들었던 거는 진짜 변화되지 않는 고집스러운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고객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나의 파트너들이 생기면서 또 이 사업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다 보면요, 결국은 어떤 자신과의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안 보면 그만이고 그냥 묻어두면 그만이고 회피하면 그만이었잖아요. 그냥 회사 사람들은 회사에서 보면 그만이고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연락 안 하면 그만이었는데, 사실 뉴스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삶 모든 정체 영역에서 정말 그 성공자다운 삶이 내 마음속에 그런 습관들이 쌓여 있는데, 그 모든 대인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게는 저희 남편, 또 우리 아이들, 부모님, 친구들, 또 제가 아는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분들을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정말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진짜 많이 부딪히는, 그것이 가장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많이 힘들었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었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근 밤 12시가 지나서였나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어떤 연약함을 보게 되면 참 많이 괴로웠던 적이 있었어요. 비즈니스랑은 연관이 되어 있지만 또 개인적인 그런 어떤 영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밤 12시가 되어서도 문득 생각이 들었던 태련 사장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카톡을 드렸어요.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사장님 혹시 지금 대화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를 재워가면서 저랑 정말 깊은 이렇게 소통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저의 어떤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냈을 때 정말 잘하고 있다고, 그것과 맞서 싸워라고, 이겨라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나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왜 그랬어 지적하거나 이렇게 훈계하거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슴 깊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정말 잘 싸우고 있다, 더 성장할 거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나의 어떤 삶 전체를 오픈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나의 스폰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고 계신 나의 앞으로의 미래, 내가 될 모습에 그분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좋은 거예요. 선영 사장님도 저에게는 좀 특별한 분이거든요. 어떤 도전을 할 때마다 죄송해요, 제가 어떤 도전을 할 때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저보다 저를 더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이랄까, 자식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움 앞에 있을 때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어쩌면은 뉴스킨 사업 아니었으면 이런 사람들이 내 평생에 있었을까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은요, 진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더라고요. 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강의를 듣고,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진짜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사람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점점 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좋은 스폰서가 나도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저 또한 많이 부족하지만 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교육 시스템이 내 앞에 모든 분들이 있어 계셔주셔서 이분들만 바라보고 간다면 나 또한 저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뉴스킨 성공의 법칙이 있어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움으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을 눌러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품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재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아파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고 성장된다는 거를 여러분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뉴스킨 학교는요, 입학이 정말 쉬워요. 돈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학교요 하면 바로 입학입니다. 어떤 조건도 받지 않아요. 어떤 스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졸업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자퇴생도 진짜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이곳에서 졸업은 합니다. 졸업 후 인생은 끝내주고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비교하지 말고 정말 절대 평가니까 나의 길을 가시면 되고요. 뭐든 물어보시면 돼요. 돈 주고 절대 돈 받고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공짜로 다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멋진 어떤 학교가 있나요?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주는 학교? 그래서 저는 뉴스킨에서 성공한다면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킨을 통해서 저는 진짜 졸업하고 싶어요. 멋진 성공한 사람으로 졸업하고 싶은데 이 졸업 후 받게 될 최고의 선물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제가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박유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박찬흥 감독님이라는 그 분의 자제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세바시에도 나오고 진짜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알려진 분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회사에 인턴으로 일했던 의료회사 정직원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한턱 냈게 해서 축하하고 이제 내다가 그다음 술을 먹고 이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높은 곳에서 낙사를 하게 이렇게 떨어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목을 다치시면서 전신마비가 돼요. 맨 처음에 그래서 진짜 정말 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생각들을 했지만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지만 정말 이걸 통해서 다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신 분인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이런 휠체어를 평생 살게 되는 이 삶을 통해서 이런 유튜브나 어떤 이런 인스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사 선생님은 절대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거라 했는데 진짜 미친 듯이 운동하고 재활하면서 엄청나게 회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라면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운전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글씨도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세요. 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냐? 장애는 나의 잠재된 능력을 깨워줍니다. 당신의 생각을 제한하는 건 장애입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분이 자기가 그 6년 전에 전신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면서 좌절했던 시간들 어떻게 이겨냈는지 다 이야기하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분의 어떤 유튜브나 인스타를 꼭 한번 찾아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놀라웠던 건 바로 이거예요. 이분이 유튜브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만들어주는 친구가 또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수영장에 이제 친구들과 이제 놀러를 가게 되었다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근데 그 바닥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목이 부러져서 이분도 전신마비가 된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이었었어요.
저희 부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정말 그 다른 교회로 가시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려주는 소문에 전신마비가 되었다 하고 교인들이 정말 많이 기도를 하고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박이라는 분의 인스타를 보다가 유튜브보다 알게 된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청년의 아버지인 목사님께서 정말 자기 아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신이 위로해 준다면 우리 아들도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제발 한번 위로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박이라는 분이 비행기를 타고 울산까지 직접 오게 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을 만나서 진심으로 다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우연은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린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전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형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 줄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튜브 작업을 정말 이렇게 손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이 친구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과거에 몇 년 전에 정말 어떻게 다쳐서 이렇게 걱정했다가 잊혀진 그 친구가 이렇게 멋지게 이 두 청년이 자신의 그 어떤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자, 이래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운동하자. 나 하나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어야지. 나 하나 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야지. 이 마음으로 정말 그 힘든 재활을 견뎌내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도 뉴스킨을 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 나 사랑하는 사람 지켜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뭣도 모르고 시작했던 그 시간들이 흐르면서 이제 진짜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모두가 그냥 우리 가족 하나, 그냥 나 하나 조금 더 부유하게, 좀 더 편하게, 조금 더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사업은 정말 나 하나로 시작된 그 꿈이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나의 성공을 나만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 정말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정말 제가 뉴스킨 하겠어? 정말 그 평범했던, 아까 얼굴 새까맸던 그냥 진짜 평범한 그 아줌마가 이 뉴스킨 해낸다면 진짜 이거 되는 사업이거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겠죠.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해 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갓사업 하신 분일 수도 있고요. 1년 차가 될 수도 있고요. 3년 차가 될 수도 있고요. 벌써 성공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왜 초대했을까요? 이분들은 이곳에서 이 도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정말 일하지 못할 때 들어오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만약에 성공한 모습으로 이 사업을 전하려고 갔었다면 상대방이 거절해도 덜 불편했겠죠. 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갓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본인의 어떤 미숙한 부분도 알고 있고 이 사업에 조금의 어려움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대하셨다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의 모든 마음이 이런 마음과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사업이 내가 부족해서 5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이 걸릴 수 있어도 너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너는 나보다 마음먹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성공해. 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더 빨리 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저는 초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뉴스킨 하면서 그냥 열심히 막 일했기 때문에 사실 제 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저희는 주급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생의 브레이크가 탁탁 걸렸을 때 다시 알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뉴스킨 하면서 브레이크 걸렸을 때 딱 2번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셋째를 낳고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못 만나고 몸을 풀고 있는데도 매주 들어오는 돈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일하지 못할 때 들어온 돈을 내가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코로나
이 2020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 3, 4월부터 정말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매출이 늘어가는 저의 밑에 그 지너러지 회원들의 그 어떤 것들을 보면서 진짜 더 많은 비전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심장이 뛰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이제 일하지 못할 때도 들어오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아, 내가 이거를 얘기 안 하면 진짜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거절당할 것보다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아마 더 이 세미나를 초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욕먹더라도 이 친구가 내가 몰라서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아야지. 그래서 정말 그 누군가에게는 나처럼 기회가 됐던 것처럼 정말 이 도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라는 마음으로 거절당할 용기 그리고 그런 것들 각오하고 여러분을 초대하셨거든요. 그 진심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뉴스킨 사업은요. 성공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성공한 이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변화되는 나 자신,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아파하는 나를 보면서도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나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도 매 순간 실패하고 매 순간 넘어지는데도 다시 일어서는 나 자신을 보면서 진짜 행복한 사업이거든요. 여러분 그 무엇을 이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무엇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세미나로 인해서 마음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저보다 멋진 강의 앞으로 더 많이 있거든요. 꼭 시간 내셔서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길래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나 큰 눈 뜨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